뭐 지금 확산 방지에만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국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법적인 얘기들도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문들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 마스크 사재기 금지가 됐죠. 네, 식약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 매석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전법 제7조에 보면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싹쓸이해서 쌓아두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점점 오를 거를 기대를 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이러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대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도 뭐 몇 개까지는 사도 된다, 혹은 뭐 많이 사더라도 되팔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던데 사실이 뭘까요? 지금 물가안전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생산자와 판매자와 같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 아니면은 중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유통업자,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판매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우리 소비자들 중에서 왠지 좀 찜찜하다,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많이 마스크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사놓은 것 중에 뭐 일부를 조금 뭐 되판다거나 중고마켓 이런 데 올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요, 지자체에서 무료로 나눠준 마스크를 좀 고가에 판매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처벌이 되나요? 네.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만 하는 이런 마음이 좀 좋게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마스크를 고가에 파는 행위를 따로 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법적으로 규제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자, 좀 자정에 맡기고 서로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러지 좀 맙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마스크 사재기에 이어서 또 다른 논란은요, 이 의심 증상을 알고도 전염 방지에 소홀해서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의 경우입니다. 뭐 벌써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달라, 이런 글들도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의심 증상을 알고서도 주의하지 않고 돌아다닌 그런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의적으로 뭐 침을 뱉거나 또는 뭐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 이상 확진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감염병이 발생해서 유행할 이제 위험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의적으로 병 증상을 속이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진짜 이 확진자가 전국을 막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한 걸 보고 이렇게 좀 처벌을 원하는 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처벌은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주의를 주실 만한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종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네. 그 공포와 함께 일명 가짜 뉴스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행위로 구속수사까지 가능한 행동입니다. 네.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성립을 합니다. 네. 최근에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과 이동 경로 또는 질병 확산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게재하거나 또는 확진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그리고 또 관공서에 허위 사실을 이제 신고를 하면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확하게 밝혔고요. 네. 실제로 지난 2015년도 때 메르스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도 그 괴담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네, 진짜 이런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를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이런 처벌이 아니라 반대로 보상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문화 공연의 절반 가까이가 취소가 됐다라고 하고요. 또 단체 여행도 많이 취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보상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우선 뭐든 주최 측이 먼저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소비자는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은 만약에 문화 공연이나 아니면 여행 같은 게 회사 측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당일날이 아니라 하루, 이틀
상당히 임박해서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계약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에 더해서 한 20% 정도를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날짜가 정해져서 다 볼 줄 아는데 갈 줄 아는데 임박해서 취소가 되면은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배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반대편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궁금증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이와 관련된 법을 어겨서 곤욕을 치르시는 일도 없으시길 바랍니다.